정당별로 본선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경선 토론회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어 후보자들의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수 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현재 군수의 출마 선언과 이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한다고 알려진 나무. 그런데 가로수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대비해 산림 내 불법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별 본선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대부분 이달 말까지 본선 후보들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정책 경쟁이 장이 되어야 할 경선 토론회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정책 토론에 나섭니다. 구자열, 심재섭, 최혁진 등 3명의 예비 후보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토론을 펼칩니다. 원주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만 참석이 가능하며 원주 지역 현안과 산업, 경제 분야 등 11개 주제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선 아직 이렇다 할 경선 토론회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의 경선 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각 지역위원회에 맡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역이 경선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지가 적어 일선 예비 후보들의 볼멘 소리가 높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아직까지 할 생각도 안 하고 시장 군수들에게 어떤 협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경선을 앞두고 굉장히 답답하고 지침이 도당에서 협의를 내려오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지금 조급하고 그렇습니다. 6일 지방선거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후보군 대부분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거나 출마 선언을 마쳤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각 정당별 경선 토론회 개최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후보자 간 토론회 방식 등을 조율하는 것이 복잡한 데다 자칫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본선을 앞두고 내용이 깊어질 수 있어 꺼리는 곳이 많습니다. 경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택은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이 지역별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선거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경선 과정에서부터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리당원 투표나 여론조사를 앞두고 경선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후보자 공천 등 예선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미 본선 경쟁이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횡성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가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후보도 일찌감치 확정되면서 본선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횡성군수 선거는 지난 2006년부터 여야 후보가 번갈아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역대 군수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이어 낙마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신상 현 군수가 당선돼 군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장 군수는 13일 중단 없는 군정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렇듯 쉼없이 달려온 2년의 군수직 소임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긴 호흡으로 횡성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4만 6천 군민의 삶에 녹아드는 행정 구현을 위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한 단계 도약하는 횡성군의 미래를 위해 제8기 횡성군수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에선 일찌감치 본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횡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당내 후보 4명에 대해 자체 여론조사를 거쳐 김명기 횡성지역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 본선 주자로 결정됐습니다. 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 등을 지낸 김 예비후보는 전문 경영인의 강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8년 지방자치하는 동안에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맡아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의 장점도 많지만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 군정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서 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편익들을 드려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농협에 43년 근무하면서 닦은 그 경험 또 경륜 이런 것이 지역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밖에 원재성 전 횡성군 의회 재선 의원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선 경쟁에 합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파전으로 본선 구도가 짜여진 횡성군수 선거.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가 신규 공중보건 의사 97명을 도내 보건기관 등에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는 의과 59명과 치과 13명, 한의과 25명 등입니다.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는 앞으로 3년 동안 근무하게 되며 시군 보건소와 공공병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등에 우선 배치됩니다. 기후위기 시대, 나무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수,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나무 심기는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실천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이 나무가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나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작업자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냅니다.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나무가 너무 비대해지면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나무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가 싹둑 잘려 앙상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장을 위협하는데 봄마다 이루어지는 가지치기 때문에 말라 죽는 가로수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16,000그루나 됩니다. 가지치기는 우리에게도 해가 됩니다. 나무는 공중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와 탄소로 분리한 후 산소는 내보내고 탄소는 체내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고스란히 방출됩니다. 가로수가 평생 동안 흡수했던 탄소를 자르게 되는 순간 다시 다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로수를 30년 키웠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다시 30년 동안 흡수한 걸 그대로 내보내는 거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가지치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그 관행이 나무의 생명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수준 또는 나무의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무리가 되는 것까지는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건데요. 파리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경우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를 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선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나들이 객이 늘어나는 봄철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네, 관련 내용을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팀의 지장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봄을 맞아 이제 등산 계획 세우신 분들께서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별 단속하는 기간과 또 단속되는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 내에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신고 없이 그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 채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 봄철이 되면 산나물이나 산양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 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서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고요. 또한 무단 입산자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림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북부지방 산림청에서는 그 산림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작해서 다음 달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산림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산나물이나 산양초 등 임산물을 굴 채취하는 행위와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지정 고시한 입산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우리 북부지방 산림청과 그리고 소속 6개 국유林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그리고 산림보호지원단 등 산림사법수사대 총 60명을 투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자료와 그리고 드론 등 IT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산림에서 산나물이나 산양초 등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이런 불법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북부지방 산림청에서는 총 490건의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적발해서 사법 처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중에 약 17%에 해당하는 83건을 불법 임산물 채취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행위 등 총 134건을 적발해서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산림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봄철 외에도 특별 관리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북부지방 산림청에서는 봄철 외에도 각 시기에 맞게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의 경우에는 산림 내에 계곡과 그 주변에 평상, 그다음에 텐트 등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와 그리고 산림 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취사하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가을철 같은 경우는 잣종실 등의 열매류와 그리고 송이와 능이버섯 등의 버섯류 등 가을철에 많이 나는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팀 지장근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환경부의 탄소 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탄소 중립 그린도시는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탄소 중립 공간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이행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강릉시는 커피로 그린 탄소 중립 그린도시 강릉이란 주제로 커피 찌꺼기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5년 동안 400억 원의 국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그 정도 헬리콥터가 뜨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끄고 나니까 마음이 안위가 되죠. 저 꽃 피는 거 보세요. 예, 그 불 속에서도 꽃은 피잖아요. 진짜 봄비가 오고 나니까 너무 고맙죠. 진짜 고맙습니다.